자, 이번 시간에 학습해 볼 내용은 액터와 얼리얼 C++ 자료형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보려는 게 뭐냐면 이제 얼리얼 C++ 자료형이라고 해서 그냥 네이티브 C++의 자료형은 아니에요. 네이티브 C++의 자료형은 아니고 그냥 얼리얼 C++만의 이제 자료형들이 있는데, 자, 일단 오브젝트 타입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얘는 뭐냐면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의 포인터, 즉 뭐 캡슐 컴포넌트의 포인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U 오브젝트의 그 포인터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미티브 타입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네이티브 C++에서 봤던 인트, 플롯, 더블 이런 친구들 있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정폭 정수형 형태로 쓰거든요. 그래서 uint 8, int 32, 플롯, 더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얼리얼 C++에서는 왜 고정폭 정수형을 사용을 하고 있냐, 얘를 왜 쓰고 있냐라고 하면은 그 또 그 약간 역사가 있거든요. 뭐냐면 일단 이 C++은 C 언어를 발전시킨 언어예요. 그래서 이 C 언어는 다시 한번 또 임베디드 전용 언어로서 이제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극단적인 환경이라 하면 뭐냐면 메모리 크기가 상당히 작은 컴퓨터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언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료형의 크기가 좀 매우 중요해요. 얼마로 자료형의 크기를 잡느냐가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인데, C 언어는 자료형의 크기를 컴파일러의 자율로 맡겼어요. 그래서 내가 개발한 임베디드 장비 전용 컴파일러를 만들 때 그때 인트를 256비트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인트는 뭐예요? 4바이트라고 해서 32비트죠. 근데 그 C 언어에서 C 언어 표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트가 이제 뭐 4바이트 그 32비트 이상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16비트 이상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이상이면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C++ 표준에서도 뭐 32비트 플랫폼이냐 아니면 뭐 64비트 플랫폼에 따라서 자료형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파편화는 게임 개발의 유지보수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또 주겠죠. 그죠?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개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C 언어 장비의 컴파일러에서 뭔가 돌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리얼에서는 그걸 덮어줬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거는 알아서 돌아가게끔 하고, 이 얼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그런 컨텐츠 프로그래머들은 그런 거 몰라도 되게끔 그냥 이제 고정폭 정수형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얼리얼에서는 프리미티브 타입을 제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뭐죠? 고정폭 정수형을 사용을 해서 크기가 모호하지 않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다음에 또 배워볼 자료형이 뭐냐면 F벡터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요것도 많이 쓰지만 그다음으로도 많이 쓰이는 게 이제 F벡터입니다. F벡터. 얘는 뭐냐면 위치 혹은 크기를 의미하는,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 개의 프리미티브 타입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구조체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F벡터에는 이제 연산자 재정의도 돼 있어 가지고 벡터 간의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F벡터는 이제 위치, 그러니까 x, y, z 혹은 x, y, z 크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가지고 그걸 묶어 놓은 게 F벡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F 로테이터도 있습니다. F 로테이터. 얘는 뭐냐면 회전에는 이제 F 로테이터 구조체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차례대로 피치, 여, 롤이라는 세 개의 회전 값을 묶어 가지고 F 로테이터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치는 뭐냐면 좌우를 기준으로 한 회전 값. 자, 되게 말이 어려운데 좌우가 뭐냐면 이 비행기가 있다라고 해 보면 이 비행기의 날개 있죠? 이 날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걸 하나의 회전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좌우의 이 날개를 회전축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회전했을 때 비행기가 고개가 까딱거리겠죠. 고개가 위아래, 위아래로 까딱거리겠죠. 그게 피치입니다. 그래서 피치 값이 변할 때 여러분들 뭐 음악을 듣거나 할 때 피치를 올려라라고 하면은 이제 고개가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날아오르는, 그러니까 기분을 날아오르게 해라,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또는 이제 여도 있습니다. 여는 뭐냐면 상하를 기준으로 한 회전값. 즉 이 비행기로 생각해 봤을 때는 비행기의 이제 이 위아래를 생각하는 요 파란색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역값이 수정되게 되면 비행기가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 거죠. 도리도리 하는 게 도리도리가 여입니다. 도리도리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거, 그게 여 회전이고요. 그다음 롤은 뭐냐면 얘는 이제 그 비행기의 동체 있죠, 동체. 지금 이 프로펠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 빨간색 축을 보시면 되는데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회전 회오리 같은 느낌? 회전 회오리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이제 롤이고요. 여는 뭐예요? 도리도리. 피치는 뭐예요? 끄덕끄덕. 끄덕끄덕, 도리도리, 그다음에 요거는 회전 회오리,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F 트랜스폼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건 뭐냐면 이제 월드에 존재하는 모든 벡터는 트랜스폼 정보를 가진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쓰이는 게 이제 F 트랜스폼이라는 자료 구조이고요. 이 자료형에는 이제 크기를 표현하는 F 벡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회전, 그러니까 이 월드상에 몇 도만큼 회전해 있냐, 그거를 이제 F 로테이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치가 아니죠. 이거는 크기죠. 그죠? 크기 정보. 그러니까 크기, 회전, 그다음에 위치. 맞네요.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크기, 회전, 위치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존재하는 액터들은 요런 값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요걸 합쳐 가지고 F 트랜스폼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거를 또 실습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SX 헬스팩이라는 액터 클래스를 생성하러 돼 있으니까, 자, 새 시뿔뿔 클래스가 여러분들 보이면 바로 뭐 한다? 툴즈 가셔서 뉴 시뿔뿔 클래스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액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올 클래스지 가셔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액터를 검색하셔도 돼요.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인 액터 클래스를 배워볼 거고, 이 액터 클래스는 지금 이 가계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U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액터를 다시 한번 더 상속받는 뭐예요? SX 헬스팩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이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패스 같은 경우에는 기믹이라고 돼 있죠. 기믹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맨 뒤에 경로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믹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트 클래스를 하시면 여러분들 요거 이제 돌아가면서 요게 조금 있으면 요런 창이 뜨죠. 이때는 항상 리로드 올 누르기로 했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예스 누르시면 되는데, 자, 요거 지금 라이브 코딩이 켜져 있어서 저는 라이브 코딩 끌게요. 끄고 안 쓴다고 했었죠. 자, 이거 이제 디버깅 꺼버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헬스팩 CPP랑 헤더 파일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뭐 쓰지 않는 함수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필요 없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 없어가지고 일단 지우고요. 그리고 메뉴에다가 저는 항상 이제 파일 이름 적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자, 쓸데없는 함수는 다 지웠고요. 이렇게만 남겨놓고, 그다음에 헬스팩 여기도 지금 뭐 딱히 필요 없는 얘네들 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그냥 이렇게만 깔끔하게 딱 남겨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자, 이 형태는 여러분들 그 SX 얼리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여러분들 헤더 파일 암기하셨다 그러면 정말 친숙한 그런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 AA 액터라는 요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면 우리가 U 오브젝트를 상속받을 때랑 똑같이 앞에 접두사 A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SX 헬스팩이 아니라 A, SX 헬스팩 이렇게 적는 게 하나의 문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액터를 상속받기 위해서 게임 프레임워크라는 헤더 파일이 있는 액터라는 헤더 파일 이렇게 중간에 적어준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필요 없는 함수들 다 지워버렸고요. 이게 완전 그냥 백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빌드 실행 해보시면, 자, 이렇게 열렸을 때 우리가 자, 여기서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을 또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뭐 슈터X에 블루프린트 가가지고 새 폴더를 만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컨텐츠 브라우저 가셔가지고 슈터X 가겠습니다. 슈터X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블루프린트 가가지고 여기다가 우클릭하시고 새 폴더, 뉴 폴더 눌러주시고 기믹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줄게요. 네. 기믹은 뭐냐면 그냥 화면에 배치가 돼가지고 플레이어 캐릭터랑 이제 부딪히거나 해가지고 뭐 피가 찬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점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함정 이런 것들을 이제 기믹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기믹이란 폴더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새로운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 이게 새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 빈 공간 우클릭하시고 블루프린트 클래스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올 클래스지 가셔가지고 SX 헬스팩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헬스팩 검색하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액터를 상속받는 요 클래스 파일 보이시죠? 그죠? 헬스팩. 그럼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을 BP 헬스팩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일단 U 프로퍼티라는 걸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얼리어 오브젝트 클래스의 속성, 즉 멤버 번수 이런 이들을 이제 속성이라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속성에 작성하는 매크로이고요. 해당 매크로가 작성된 속성은 얼리어 런타임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이라던가 리플렉션, 레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의 장점을 취할 수가 있고요. 다만 성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굳이 필요 없는 속성에는 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모든 거에 다 달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uProperty 매크로에는 지정자 스페시파이어라는 걸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Property 매크로에 이제 visible anywhere라든가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적을 수가 있는데 이제 얼리 데이터에서 해당 속성을 볼 수 있게끔 메타데이터를 넘겨주는 건데 이제 edit anywhere 키워드를 쓰게 되면 이제 visible이 있고 edit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dit은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visible은 뭐예요? 볼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그 지정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일단 visible 뭐뭐, edit 뭐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visible은 에디터에서 수정이 불가능하고 볼 수만 있어지는 거예요. edit은 뭐예요? 수정할 수가 있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visible이나 edit 뒤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anywhere 혹은 default only 혹은 instance only 이런 세 가지의 종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isible anywhere, visible default only, visible instance only 뭐 이런 식으로 edit anywhere, edit default only, edit instance only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anywhere는 뭐냐면 편집 가능한 영역이 어디냐, 어디서나 가능하다. 어디서나 가능하다. 디폴트 only는 CDO에서만 가능하다. 인스턴스 only는 객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뒤에서 실습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지정자가 있는데 뭐냐면 블루프린트 리드 올리가 있고요. 블루프린트 리드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올리는 뭐냐면 이제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을 시에 수정이 불가능하다.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이것도 수정을 해 놓을게요. 자, 이게 불가능하다. 가 이제 리드 올리, 내가 읽기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 리드 라이트는 뭐냐면 내가 수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세터, 게터, 세터가 둘 다 제공되면 리드 라이트, 게터만 제공되면 리드 올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카테고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디폴트, 그러니까 어떤 액터를 클릭하면 그 아래쪽에 이제 디폴트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디테일즈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디테일 창에서 그 카테고리가 엄청 많아요. 아까 뭐 보셨다시피 뭐 피직스도 있고 뭐 라이트 매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어서 우리만의 카테고리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 지정자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메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정자들을 작성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로 메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뒤에서 쓸 수도 있는데 allow private access라는 또 이제 메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지정자가 있고요. 그다음 bind widget, 이거는 이제 UI 배울 때 여러분들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그 지정자들은 메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 좀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헬스팩에다가 힐 어마운트라고 해서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양을 그 HP를 어느 정도로 이제 늘려줄 거냐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힐 어마운트를 만들고 컨트롤 시프트 F로 해볼게요. 자, 빌드 성공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거 슈터 X 가셔가지고 블루프린트에서 기믹 가시면 이제 헬스팩이라고 있죠, 그죠? 요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쓰지 마시고요. 항상 여기 위에다 이렇게 도킹 해 놓으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절대로 이거를 이렇게 전체 화면에서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러면 레벨을 클릭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도킹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오픈 풀 블루프린트 에디터라는 거 요걸 눌러주시면 이제 원래 상황 이렇게 잘 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로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힐 어마운트라는 이 프리미티브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디터에서 디테일즈 가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힐 어마운트 검색해 보시면 안 나옵니다, 지금은.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uProperty랑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안 적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uProperty를 적어서 visible anywhere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넣어주고 컨트롤 시프트 F4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그 얼리얼 클래스에서의 멤버 혹은 멤버 변수를 속성이라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얼리얼 속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uProperty. 그래서 요거는 이제 visible anywhere라고 했으니까 어디서든지 뭐요? 볼 수 있다. 수정은 안 되지만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헬스팩 가신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나오면 항상 이게 오픈 풀 블루프린트 에디터 이거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힐 어마운트 검색을 해보시면, 힐 어마운트 검색하시면 아까랑 다르게 이제 보이죠, 그죠? 0이라고 이제 초기화 되면서 uProperty가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 값이 아니고 0으로 다 초기화 해준다고 했죠. 0에 준하는 값으로. 그래서 뭐 수정은 할 수 없지만 지금 보이긴 하죠, 그죠?
이게 이제 비지블 애니웨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프리미티브 타입의 속성을 선언하고 그리고 uProperty 매크로를 붙이면 자동으로 초기화된다. 방금 전에 0으로 되는 거 봤죠, 그죠? 이는 디테일즈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한 비지블 애니웨어 키워드라서 지금 속성을 수정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에딧 애니웨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지블 애니웨어는 지우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주석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건 지우라는 소리겠죠? 그죠? 지우고, 자, uProperty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에딧 애니웨어도 넣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F5를 통해서 가보면 이제 에딧이 붙었으니까 뭐예요?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카테고리는 정말 많지만 우리가 SX 헬스팩이라는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디테일즈에서 빨리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 열어주시고 오픈 풀 블루프린트 에디터 한 다음에 여기서 원래는 바로 검색해서 찾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콜랩소를 한번 해가지고요. 여기서 SX 헬스팩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리고 수정도 가능하죠. 이렇게 수정도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에딧 애니웨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에딧 애니웨어라는 친구를 조금 또 보면은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 있죠.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 요걸 이제 우리가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이라고 부르잖아요. 요걸 열어서 보면 얘를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이라고 부르는, 어쨌든 클래스 에셋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디테일즈에서 수정했다. 이거는 CDO를 건드는 거랑 똑같다고 봐주시면 돼요. 얘가 하나의 C++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 클래스. 그래서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도 하나의 C++ 클래스처럼 이제 여기서 건들게 되면 생성자에서 뭔가 수정하는 것처럼 효과가 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에딧 애니웨어라고 붙여놨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 애니웨어가 이제 편집 가능한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애니웨어는 뭐예요? 어디서든지 편집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CDO의 영역인데, 만약에 이거를 드래그 드랍 해가지고 여기 뭐예요? 여기에다 배치를 했어요. 배치를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테일즈가 나오죠. 이건 뭐예요? 이건 CDO가 아니고요. CDO가 아니고 그냥 진짜 게임에서 CDO를 통해서 복제된 그런 객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콜랩소를 해서 헬스팩 보시면 이제 여기 힐 어마운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왜 그래요? 이거는 내가 CDO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 인스턴스, 즉 이 객체의 값을 0으로 수정한다 해도 이 CDO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 더 스폰을, 이게 드래그 드랍 하시면 되거든요. 드래그 드랍을 해가지고 여기 하나 더 스폰하면 이때는 0일까요? 아니면은 제가 방금 전에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 설정한 뭐 54만 어쩌고저쩌고 그 값일까요? 그죠? 54만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그죠? 이게 나오시면 얘는 54만으로 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레벨에다가 내가 배치를 시켜가지고 디테일즈에서 보는 이 값은 CDO가 아니에요. 인스턴스예요. 인스턴스의 값이고 여기가 CDO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관련되어 있는 예제가 하나 더 나오죠. edit default only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원래 있던 것도 지우고요. 요것도 지울게요. 이번엔 뭘로 할 거냐면 edit default only에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 리드 온리라는 것까지 볼게요. 지금은 여러분들 애니웨어이기 때문에 뭐요? CDO에서도 수정 가능하고, 그리고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이 액터에서도 디테일즈에서 수정 가능하죠. 애니웨어이기 때문에 인스턴스에서도 수정 가능하고 CDO에서도 수정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빌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edit default only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 그 안에 있는 디테일즈에서만 수정이 가능하고 인스턴스에서는 힐 어마운트를 수정할 수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동시에 블루프린트 리드 온리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블루프린트 스크립팅 할 때 힐 어마운트라는 A의 게터만 제공이 됩니다. 게터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제 액터 지금 배치돼 있죠, 그죠? 힐 스펙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디테일즈 가서 보시면 이제 힐 어마운트가 사라졌어요, 그죠? SX 헬스팩이 사라졌죠, 그죠?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힐 어마운트 찾아볼게요. 힐이라고 쳐도 안 나오죠, 그죠? 근데 내가 블루프린트 클래스 에셋을 열어가지고 오픈 풀 블루프린트에서 보면은 여기서 힐 어마운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즉 지금 뭐예요? 에딧 디폴트 온리로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에서만 수정 가능하고 인스턴스에선 수정이 불가능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동시에 하나 더
하나 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베리어블스에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이유는 여기 톱니바퀴에서 show inherited variables 얘가 꺼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상속받은 변수들도 같이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게 요 체크예요. 요 체크를 딱 하시면 베리어블즈에서 이렇게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슈터 X에 보시면 헬스팩에 힐 어마운트라고 있죠. 근데 얘가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블루프린트 리드 온리입니다. 리드 온리라는 소리는 얘를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이벤트 그래프에 딱 놓으시면 get 힐 어마운트밖에 없어요. set 힐 어마운트는 지금 비활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세터는 비활성된다. 왜? 리드 올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hift F5 해서 다시 한번 또 나가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공부해 볼 게 뭐냐면, 자, 지금은 이제 접근 제한 지정자가 퍼블릭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프라이빗으로 바꾼다. 프라이빗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면은 지금 빨간 줄이 안 뜨긴 했는데, 자, 빌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빌드 에러가 납니다. 프라이빗으로 바꿨을 뿐인데, 자, 퍼블릭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F5 누르면 이때는 빌드 성공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예요? 프라이빗으로 바꾸면 F5 눌렀을 때 빌드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났을까? 왜 났을까? 해서 보시면, 자, 당연히 이제 천천히 읽어 보셔야겠죠? 천천히 쭉 읽어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리절트 failed 나 있고,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근데 처음부터 다 읽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대충 읽지 마세요. 모든 곳에 힌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찾으니까 대충 읽는 거고, 여러분들은 다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러라고 한 다음에 SX 헬스팩의 헤더 파일 15번째 줄이 나오네요. 그럼 15번째 줄에 뭐 있나 봤더니 얘가 있네요. 그죠? 얘가 있으면서 좀 분홍색의 어떤 줄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블루프린트 read only should not be used on private me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프라이빗 멤버즈에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뭔 뜻이냐면 내가 리드를 한다는 소리는 읽어온다는 소리인데 프라이빗은 뭐예요? 이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 또 쓰셔야 되냐면, 자, 메타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셔가지고 메타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스페시파이어를 넣어 주셔야 돼요. 지정자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allow private access 라는 키워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뭐 는 to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빌드 실행 해보시면, 자, 프라이빗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이 돼가지고 그대로 컴파일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접근 지정자가 프라이빗인 경우에는 uProperty에 반드시 여기다가 allow private access라는 요 그 스페시파이어 지정자를 꼭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요거 하는 김에 리드 올리 말고 리드 라이트 한번 해볼게요. 리드 라이트. 그리고 요것도 인스턴스 올리로 해볼게요. 디폴트 올리 말고 반대로 인스턴스 올리라고 바꿔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F 하시면 되겠죠. 자, 빌드 성공했고, 이제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블루프린트 클래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힐 어마운트가 안 보일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힐 어마운트 안 나오죠. 그죠? 반대로 안 나왔습니다. 왜? 여기서 인스턴스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객체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DO인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 여기 배치해 놨던 이 액터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는 디테일즈 가 보시면 힐 어마운트가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인스턴스 올리라서 그렇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만한 게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베리어블스 가셔가지고 슈터 X에 이제 힐 어마운트 있죠. 요걸 이제 드래그 드랩해서 딱 놓으면 이제는 set 힐 어마운트도 같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리드 라이트까지 했기 때문에, 리드 온리가 아니고 리드 라이트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프라이빗 될 때는 항상 여기 메타에다가 allow private access를 꼭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불 타입의 선언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전에 요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C++에서는 불자룡에 대한 표준 자체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물론 이게 뭐 비교적 최신 C++에서는 그 불이 뭐 어떻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 언어처럼 이제 좀 약간 크기를 명확하게 지정을 안 하고 1바이트 이상이면 된다라던가 이렇게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자료용의 속성, 불자료용의 멤버 변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시리얼라이제이션이나 레플리케이션 같은 그 어떤
그 패킷을 통해서 보낸다든가 이럴 때 이제 크기가 모호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는 이 유인트 파일 자료용이랑 비트필드 연산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 비트짜리 자료용으로 만들어서 대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불 be is 뭐 used라고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헬스팩이 지금 사용이 이미 됐다라고 해서 be is used라는 불 자료용을 만드시면 자 이렇게 해서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u 프로퍼티를 붙여준다든가 아니면 뭐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레플리케이션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 불 자료용이 크기가 모호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유인트 8 이렇게 해서 8비트짜리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자 콜론 하시고 1 이렇게 적으시면 비트필드 연산자에 의해서 그 비트필드 문법에 의해서 이 be used라는 친구는 1비트로 아예 고정이 돼 버리죠. 그죠? 0, 1 이 고정이 자료용 크기가 불자료용처럼 모호하지 않고 정확하게 1비트라고 명시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리얼라이제이션이랑 레플리케이션 할 때 요런 식으로 적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